제88권 갈로아가 들려주는 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 이야기라는 것은 군? 무리군자를 쓰나요? 네, 집합화도 관련이 있고요. 또는 연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교시 집합과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 그랬을 때 중학교 1학년 책 첫 단원이 집합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배우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이 군 이야기를 잘 듣고 나시면 이래서 집합이 중요했었구나를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합의 개념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집합과 원소 그랬네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집합의 정의네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나와 있어요. 해당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랬고요.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조건제시법 나왔어요. 해당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네 번째, 공집합과 유한집합이 나왔네요. 유한계의 원소, 셀 수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 그러고요. 또 무한히 많아서 셀 수 없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파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원소의 개수가 나왔어요.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는 n 괄호의 A, 요 n은 넘버의 약자를 쓴 거예요. 영어 넘버 n자를 갖다 썼습니다. 집합 A가 A, F, G, H, J 원소이므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이므로 NA는 5입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므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약수와 배수.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말하는 거고요. 배수 관계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배수는 그 어떤 수를 정수배, 특히 자연수배한 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선 집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집합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쁜 꽃들의 모임 그랬을 때 예쁜 꽃을, 그 예쁜 꽃이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의 뜻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로 쓰이는 원소기호와 집합으로 쓰이고 있는 집합기호를 구분해 줘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엘리먼트 약자, 영어 이자의 표현으로 원소표 기호예요. 요것은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컴플리먼트 약자 집합의 C를 형상화한 그런 모양으로 원소기호와 집합기호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서 집합의 기호는 그렇죠, 중괄호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괄호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1895년에 칸토아가 처음 썼대요. 그 다음에 집합 자체는 대문자 ABCD, 그렇죠, 대문자로 사용하고요. 해당 집합에 사용하는 원소들을 나타낼 때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합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집합인데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어떤 것일까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 B원소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파이를 쓰기도 하고, 네, 이 파이랑 다르죠, 그쵸? 네, 읽을 때 똑같은 파이지만 이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으로 자, 이렇게 만드셔도 똑같은 기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나왔네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의 모든 원소가 B 전체 원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네, 보통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쓰죠. 네, 또 거꾸로 쓰니까 두 개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같은 표현입니다. A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데 보통 쓸 때는 그냥 첫 번째 쓴 것처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호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자, 1898년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가 네,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페아노의 공리, 네, 공리 기억하시나요? 네, 이것은 포함하다의 첫 글자에서 네,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트레인, 네, 영어 잘 못해요. 포함하다의 첫 글자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또한 자,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의 합은 합할합이고 교집합의 교는 사길교 그랬네요. 따라서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를 이루은 집합은 합집합. 그 다음 자, A, B에 동시에 속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교집합이지 그랬군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랬는데요. 자, 그 내용 우리가 한번 보려고요. 그림을 봤을 때에 자, 이쪽이 A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B가 있다면 요 부분이 바로 A 교집합 B 부분인 거고, 이것을 다 합쳤을 때에 이 전체를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나타낼 거죠. 자, 그렇다면 자, A 교집합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자,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AND죠. 네, 우리 책에 그리고 나왔죠. 영어로 AND예요. X가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합집합의 경우에는 자, 유일한 AND예요. 유일한 오어가 있어요. A 합집합 B는 자, X가 A의 원소고요. or 또는이에요. 그쵸? 네, X가 B의 원소이다. 이것을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그런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은 신장이 16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4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는 대상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대상들을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랬고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3일 때 3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현하며 기호로 3이 A의 원소이다, 또는 반대로 쓴 거죠. 같이 나타냅니다. 또한 3이 A의 원소가 아닐 때 3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3이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쭉 거주시면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 유한집합, 무한인 경우에는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며 네, 파이로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자,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의 원소일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 이렇게 서브셋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는 뭐라 그래요? 상등, 네,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A와 B가 같다로 나타낸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 원소, 즉 AB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 속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합집합으로 나타냅니다. 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 원소, 다시 말하면 AB에 동시에 속한 원소를 교집합이라 하고 기호로는 A 교 B,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 차집합 B, 그래서 A에 대한 B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는 않는 원소의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A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냅니다. 즉 A의 여집합은 네,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